안녕하세요. 저는 HP 하이브리드 IT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청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CI 더하기 HCI는 HP 님블 스토리지 DHCI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좀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설문에 응해주시는 220분께는 저희가 스벅 아이스 카페 라떼를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5분께는 국민 간식인 저희가 치킨 세트를 선물로 또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질문, 좋은 질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두 분의 전문가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좀 이야기해 주실지 또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HP에서 님블 스토리지 DHCI 카테고리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혜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의 새로운 제품인 님블 스토리지 DHCI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HP에서 스토리지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수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DHCI를 통합 관리하는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인 인포사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소개 감사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DHCI라고 되어 있는데요. HCI는 많이 들어봤어도 DHCI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혹시 D는 오타는 아닌가요? 네. 혹시 이혜린 대리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DHCI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DHCI라는 개념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HCI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CI라고 해서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개념이 먼저 출현했었습니다. 아마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제 가상화 환경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유연하고 민첩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IT 인프라 구축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서버랑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다 개별적으로 구매하셔서 도입을 하셨을 거고 또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있으면 별도로 또 구매를 하셔서 호환성 검증까지 하셔서 도입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IT 인프라를 구축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복잡함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IT 인프라 구축의 비효율성을 좀 해결하고자 등장한 개념이 CI였습니다. 그래서 CI는 VM 환경에서 검증된 인프라를 제공을 하였고요. 또 사전에 각각의 벤더에서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사전에 정의된 형태로 제공을 해주었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는 그 구성 그대로 구매하면 된다는 간편함이 있었습니다. 네. CI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옛날에 VM웨어의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라던가 아니면 셉 하나의 어플라이언스 형태가 있는데요. 컴퓨터와 스토리지가 이제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확장이 가능해서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랑 스토리지를 따로따로 이렇게 증설이 가능하니까 확장 유연성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관리를 또 개별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각각의 장비들을 따로따로 관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관리의 복잡성을 좀 해결하고자 등장한 개념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HCI입니다. HCI는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디파이너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배포가 굉장히 간편하고요. 또 vCenter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통합 관리의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HCI도 여전히 한계가 있는데요. 컴퓨터랑 스토리지가 컨버지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 단위로만 확장이 가능하다는 폐쇄성이 존재하고요. 또 성능적인 면에서 균일하지 않은 스토리지 성능과 가용성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HCI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좀 도전 과제들이 남아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HCI에 대한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고객분들의 니즈도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이런 HCI의 유연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HCI는 스토리지랑 노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커플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드 단위 증설만 가능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만 필요하다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이 스토리지 용량을 증설하셔야 하고 스토리지만 필요하다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이 컴퓨터 노드와 VM 라이센스까지 구매를 하셔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좀 단점이었죠. 네,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이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런 비용을 좀 최소화했으면 하는 니즈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HCI는 이제 SDS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능과 가용성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드를 추가할 때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가상화 환경에서도
꼭 필요한 뭐 압축 중복 제거를 적용하게 되면 성능 저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한계 때문에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업무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HCI에 대해서 도입을 하시면서 좀 더 다양한 워크로드에 HCI를 적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고객분들께서 기존처럼 쉽고 편하게 통합 관리가 가능한 HCI 장비에 대해서 많은 니즈를 가지고 계십니다. 보통 HCI를 한번 도입한 고객분들을 보게 되면 HCI의 쉽고 편한 관리, 통합 기능 이런 것 때문에 HCI를 좀 더 확장하고 싶어 하시는데 거기에 조금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HP에서는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고자 새로운 HCI 장비에 대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CI랑 HCI의 장점만 결합하고 단점을 좀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CI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이었던 개별 관리나 아니면 HCI가 가지고 있던 단점인 성능이나 가용성 이슈 그리고 확장성 이슈를 좀 해결을 하면서 기존 CI의 장점이었던 VM 환경에서 검증된 인프라라던가 아니면 HCI의 장점이었던 완벽한 통합 관리가 가능한 장비를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개발한 장비가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HP의 님블 스토리지 DHCI 장비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D는 오타가 아니고요. D는 디서그리게이티드라고 해서 분리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컴퓨트 노드와 스토리지가 분리돼서 구성됐지만 그래도 HCI의 통합 관리나 뭐 이처럼 기능들을 계속 제공한다는 의미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컨버지드 되어 있는 스토리지와 컴퓨트를 분리함으로써 저희는 유연한 확장성의 장점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님블 스토리지를 활용함으로써 고가용성, 고성능의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업무에 적합한 HCI 장비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HCI와 동일하게 굉장히 편한 통합 관리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뭐 이야기했던 서두에 D가 오타가 아니었군요. 그 디스어그레이티드라는 분리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CI가 HCI에 각각의 단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CI와 HCI의 단점을 극복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가 갖고 있었던 개별 관리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 HP의 인포사이트와 VMware의 vCenter 연동을 통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HP 인포사이트는 AI 기반의 서포트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장애 예측이나 예방을 자동적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서버, 스토리지 이렇게 별도로 들어가긴 하지만 내가 서버에 접속하고 스토리지에 따로 접속하고 이럴 필요는 없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포사이트라는 것과 VMware vCenter로 다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모든 장비들을 인포사이트를 통해서 통합 모니터링이 다 가능합니다. 인포사이트는 굉장히 많은 밸류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뒤에 데모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HCI에 있었던 성능과 가용성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는 고성능과 고가용성을 지원하는 님블 스토리지 장비로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 DHCI 장비 같은 경우에는 6.9의 고가용성을 지원을 하고요. 1ms 미만의 응답 속도 지원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스크가 3개까지 동시에 장애가 나도 서비스에 전혀 영향이 없는 굉장히 가용성이 좋은 장비입니다. 그 디스크가 3개 동시 장애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길래 이렇게 3개까지 괜찮은 거죠? 뭐 내부적으로 뭐 3 레플리카 뭐 이런 세벌 복제 이런 걸 쓰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레이드 중에서 트리플 페리티 레이드라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개의 디스크 장애에도 서비스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말씀 주신 님블 스토리지만 갖고 있는 뭐 이런 네, 맞습니다.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군요. 그리고 또 뭐 당연히 고성능의 IOPS 제공도 가능하고 무중단 이중화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확장성에 대한 건 저희가 디서그리게이티드 HCI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스토리지와 컴퓨터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두었기 때문에 개별 확장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미 갖고 계신 서버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하셔가지고 DHCI 환경도 구축이 가능합니다. 네. 굉장히 유연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CI와 HCI의 장점을 결합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DHCI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CI와 현재 HCI의 장점들만 결합을 하였고요. 단점들은 개선해서 나온 장비가 저희 HP의 님블 스토리지 DHCI입니다. 그러면 이 DHCI라는 용어는 HP만의 용어인가요? 아니면 뭐 업계에서 통칭으로 쓰이는 그런 용어인지 뭐 제품명인지 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DHCI는 저희 HP에서 만든 단어가 아니고요. 지금 이 자료가 2020년 7월 한 2달 전에 가트너에서 나온 레포트인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DHCI라는 분야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께서 DHCI를 검토하고 도입을 하고 계시는 추세이고요. 여기 가트너에 써 있는 것을 봐도 현재 HCI의 한계를 DHCI가 모두 다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차기의 혁신적인 HCI 아키텍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제품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의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고 있군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CI와 HCI를 이렇게 결합한 형태인 DHCI라고 하셨는데 좀 상세한 아키텍처나 뭐 구성 그런 특장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DHCI는 이렇게 컴퓨터와 스위치 그리고 스토리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인 HCI와 동일하게 V센터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HCI는 SDS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과 가용성에 한계가 있는데요. SDS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형태로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님블 스토리지를 사용하여서 시스템 디파인드로 구현을 하였고요. 이를 다시 소프트웨어 디파인으로 변경시키기 위해서 왼쪽 아래에 있는 DHCI 전용 소프트웨어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왼쪽 아래 보이는 여기 DHCI 스택 셋업과 스택 셋업, 업그레이드 뭐 이런 기능이 들어가서 네, 맞습니다. 님블 스토리지를 마치 제가 HCI의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처럼 맞습니다. 구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HCI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구성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저희는 10G짜리 네트워크 스위치 2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 저 HP의 멜라노스 스위치로 구성하셔도 되고 아루바 스위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 스위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스위치는 저희가 아이스카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연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컴퓨터와 님블 스토리지 간의 아이스카시 센 연결을 위한 스위치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 같은 경우에는 VMware의 vCenter 통합 관리와 저희 DHCI 전용 소프트웨어들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퍼바이저는 VMware의 vSphere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HP의 프롤라이언트 서버라면 AMD나 인텔 상관없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부분은 저희 HP의 님블 스토리지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올플래시 모델, 올플래시 SCM 모두 다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구성을 HP 인포사이트라는 AI 기반의 모니터링 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전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인포사이트라는 관리 툴로 다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DHCI는 방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서버 네트워크 이렇게 스토리지로 구성이 된다고 하셨는데 보통 서버나 스위치 같은 경우는 고객사분들이 되게 다들 갖고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자원을 재활용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또 DHCI의 하나의 장점인데요. DHCI를 도입하실 때는 처음부터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를 다 도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고객분께서 10G짜리 스위치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저희 HP의 프롤라이언트 서버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저희 님블 스토리지만 도입을 하시면 DHCI 환경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미 갖고 있을 경우는 님블 스토리지만 구매를 하시면 DHCI 환경을 꾸밀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HCI를 도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가지고 계신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DHCI를 위해서 이제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면 기존에 내가 따로따로 서버, 스토리지, 스위치 따로따로 사는 거랑 뭐 크게 차이가 있나요? 뭐 구축이나 관리, 확장 측면에서 기존 도입하는 방식이랑 뭔가 차이가 있는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DHCI가 그걸 개별적으로 구성하시는 것과 달리 이제 굉장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설치나 배포를 15분 이내에 다 완료를 하실 수가 있다는. 15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따로 사는데
따로따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15분 이내? 네, 맞습니다. 네. 통합해서 구축하시면 모든 설치 배포가 15분 이내 가능하고요. 네. 또 서버랑 스토리지를 굉장히 유연하게 쉽게 확장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저희가 AI 기반인 인포사이트를 통해서 자동화된 서포트랑 장애 예측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VM웨어의 V센터 연동을 통해서 VM 중심의 데이터 서비스와 자원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HCI 경험을 그대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왼쪽이 이제 서버랑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개별적으로 도입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도입을 하시게 되면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뭐 설치하시거나 배포하시는데 거의 6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보통 따로따로 도입을 하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예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15분 이내라고 하시니까 네. 그렇죠. 근데 DHCI로 이제 통합해서 구축을 하시게 되면 뭐 각각의 설치 배포하시는데 뭐 1분, 길어야 5분 이내에 다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확장성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랑 컴퓨터를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확장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낭비되는 리소스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DHCI 같은 경우에는 서버는 최소 2대로 시작을 하실 수가 두 있고요. 대로 시작하나요? 네, 맞습니다. 2대로 구축하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확장을 하시게 되면 32대 서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2대의 서버를 하나의 VM 클러스터로 묶을 수 있다는. 네, 맞습니다.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네요. 네, 굉장히 확장성이 좋은데요. 스토리지 쪽을 보시면 스토리지는 이제 필요하신 용량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하이브리드, 올플래시 모델 모두 다 11TB부터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샤시 내 디스크 확장도 가능하고요. 네. 또 하나의 장점이 저희가 상위 컨트롤러로 온라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다가 이제 성능이 좀 부족하다라면 업그레이드도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온라인 무중단으로 스케일업이라던가 아니면 스케일아웃도 모두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대 확장을 하시게 되면 9PB까지의 스토리지 용량을 가지실 수 있고, 그 당시에 IOPS는 160만 IOPS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 주신 HCI가 여전히 갖고 있는 약간의 어려움, 그런 부분이 약간 확장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확장성에 정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DHCI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서포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포사이트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인포사이트를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공지능 비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비서요? 네, 그래서 뭐 고객분께서 따로 뭘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인공지능 비서인 인포사이트가 뭐 가이드 주는 대로 그거를 뭐 따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인포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서버랑 스토리지 네트워크 다 통합해서 한 화면에서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능에 이슈가 있다거나 아니면 VM에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원인을 파악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된다라는 가이드까지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DHCI 모니터링이랑 이제 여러 가지 장애 예측 예방 관리는 인포사이트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이 인프라 통합 관리, 뭐 VM이라든지 뭐 볼륨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거는 어떤 걸로 관리를 하게 되나요? 그런 관리는 저희가 이제 V센터에서 다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건 다 지원하는데, 저희가 이 중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원클릭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저희 서버나 스토리지 그리고 VM, 펌웨어들을 한 번에 클릭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서버, 스토리지 모든 걸 한 번에 클릭으로? 네, 맞습니다. 뭐 펌웨어라든지 하이퍼바이저까지 그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시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아마 뭐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용하시다 보면 펌웨어 업그레이드 꼭 하셔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잖아요. 뭐 사이트 방문하셔서 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호환성도 보셔야 되고 또 언제 업로드 할지 스케줄도 다 짜셔야 되는데, 그렇죠. 굉장히 골치 아프죠. 네, 맞습니다. 그런 골치 아픔을 저희가 이제 한 번에 해결을 해드리는 게 원클릭 업그레이드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카탈로그 소프트웨어라는 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카탈로그에는 각 컴포넌트들의 펌웨어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필요하신 카탈로그를 선택하셔서 다운로드해서 업데이트 하시면 여기에 들어있는 펌웨어들이 다 한 번에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장표를 보면 카탈로그 안에 스토리지 펌웨어랑 하이퍼바이저 버전 그리고 뭐 서버의 서비스 팩까지 다 하나로 묶여져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기능은 기존의 HCI에서도 구현하기 어려웠던 기능으로 보이고 있고요. 저희 네. DHCI에서만 지원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네. 네. 원클릭 업그레이드 참 매력적인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게 HCI이기 때문에 하이퍼바이저랑 연동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하이퍼바이저랑 연동은 어떻게 잘 되는지 그것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또 하이퍼바이저 연동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DHCI 같은 경우에는 V4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M별 백업이나 복구를 굉장히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VAA 아예 X카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카피를 지원을 하게 되어서 서버에서 뭐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할 때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이고 성능 영향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카피를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X카피 지원 전과 후의 성능을 비교해 보면 거의 667%의 성능 향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VM을 복제하고 뭐 이렇게 배포하는데 저 기능을 쓰면 600% 이상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리고 DHCI는 저희가 피어 퍼시스턴트라는 무중단 이중화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쪽에 있는 장비에 장애가 생기면 자동으로 다른 쪽으로 페일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VM웨어의 VMSC와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DHCI 두 세트를 사서 A 사이트, B 사이트 이렇게 구축해놓고 이중화를 해서 좀 안정성을 높이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DHCI는 vSphere 7.0과도 완벽하게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DHCI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이 컨테이너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컨테이너까지요? 네, 컨테이너 아무래도 요즘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잖아요. 근데 저희 DHCI는 CSI 드라이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님블 스토리지가 HP 스토리지 중에서 가장 처음 CSI 드라이버를 지원할 정도로 컨테이너 환경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 장비를 사용한 DHCI 역시 컨테이너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HCI 장비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HCI 장비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까지도 구동을 하고 투자도 약간 뭐 중복 투자를 또 안 해도 되는 그런 또 장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궁금한 게 요즘 HCI 제품들을 보면 백업 기능이 포함된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DHCI도 백업 기능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고객사에서 통합 백업으로 쓰고 있는 그런 백업 솔루션과 연계를 해야만 하는지 궁금해질 것 같은데요. DHCI는 이미 RMC라는 백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뭐 추가 비용 없이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DHCI에서 저희 HP의 스토어원스 장비로 바로 백업을 하시게 되면 23배의 빠른 백업 속도와 15배의 빠른 복구 속도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23배 빠른 백업, 15배 빠른 복구. 이거는 어떤 뭐 근거가 있나요?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DHCI는 스냅샷 기반으로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요. 이 뭐 RMC를 사실 실제로 사용해본 고객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는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장점이 많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이렇게 좋은 제품들은 비싸게 나르는데요. 혹시 내가 도입 비용이나 아니면 뭐 좀 TCO 측면에서 어떻게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좀 비용을 감내하고라도 이게 좀 약간 비싸게 사야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또 DHCI 장비가 용량이랑 비용 효율성이 또 굉장히 좋은데요. 우선 용량 효율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DHCI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트리플 페리티 레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3개의 디스크에 동시에 장애가 생겨도 서비스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 HCI에서는 세벌 복제 구성을 해보았고요. H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9개 노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세벌 복제를 위해서 9개 노드가 최소한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드가 9개이기 때문에 VMware 라이선스는 18개 사셔야 되는데요. DHCI 같은 경우에는 3대의 서버와 1개의 스토리지만으로도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VM 라이센스도 6개만 있으시면 됩니다. 벌써부터 라이센스가 한 3분의 1로 줄어드네요? 네, 맞습니다. 비용도 거의 3분의 1인 거죠, 이미. 그리고 이제 HCI는 300TB로 구성을 하시면 가용 용량이 54TB 정도거든요. 용량 효율성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DHCI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46TB로 구성을 하셔도 유저별 33TB 정도로 용량 효율성이 75%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저기는 세벌 복제를 해야 되고 여기는 트리플 페러티라는 걸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레이드 같은 이제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또 DHCI의 장점이 중복 제거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중복 제거율이 3대 1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성으로 도입을 하시게 되면
이펙티브 용량이 104TB까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네. 반면에 HCI 같은 경우에는 평균 중복 제거율이 1.5대 1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으로 도입을 하시면 81TB 정도의 이펙티브 캐패시티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뭐 비용이 엄청 절감되는 느낌이 맞습니다. 나네요. 비용이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DHCI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 환경에서 굉장히 높은 효율성과 TCO를 보장하는 장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데이터의 압축 중복 제거율을 보여드리는 표인데 보시면 평균적으로 뭐 3대1 이상의 압축 중복 제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이 지금 각광받고 있는 VDI 환경에서는 거의 10대1의 압축 중복 제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VM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복제가 많이 일어날 거고 중복도 그만큼 많으니까 그만큼 또 높은 중복 제거율이 나온다는 의미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용량 효율성도 좋지만 저희가 비용 면에서도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린필드라고 해서 초기에 저희 DHCI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스위치, 그리고 VM 라이센스까지 다 도입하시는 경우와 HCI 장비를 도입하시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기존 HCI 대비 DHCI가 한 30%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도입 비용부터 벌써 싸네요, 또.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 고객분께서 뭐 스위치나 서버를 이미 가지고 계시다, 그 서버와 스위치를 그대로 활용하시겠다라고 하면 정말 비용이 저렴한데요. 거의 초기에 생각하셨던 HCI 도입 비용의 20%만 투자하시면 DHCI 환경 구축이 가능합니다. 네, 굉장히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네,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증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증설에도 엄청난 강점이 있는데 컴퓨터를 증설하실 경우에는 HCI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노드를 무조건 증설하시잖아요. 그렇죠. 노드 단위로 계속 증설을 해나가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버만 증설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HCI 대비 한 5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인데요. HCI에서 이제 스토리지 증설하시려면 노드 또 증설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정말 스토리지만 증설하시면 되기 때문에 서버나 아니면 VM 라이센스 같은 거 전혀 추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HCI 대비 거의 60%나 저렴한 비용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입 비용도 아낄 수 있고 나중에 증설 비용도 50에서 60%까지 아낄 수 있는 그런 참 효율성이 높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DHCI라는 제품은 어떤 고객들한테 적합할까요? 그리고 뭐 레퍼런스가 있으면 레퍼런스도 좀 궁금해지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유즈 케이스 어떤 고객분에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같이 현재는 200개의 VM을 쓰고는 있지만 나중에 병원이 확장하거나 해서 1000개 이상의 VM을 쓸 수가 있잖아요. 병원이 확장하면서 직원 수도 늘어나고 막 이런 경우. 네, 그럴 경우에 HCI 도입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확장하는데 어쩔 수 없이 스토리지 확장이 필요한데요. 저희 DHCI를 사용하시게 되면 서버만 계속 확장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의 장점을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유저별 10테라만 있지만 나중에 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스토리지만 폭발적으로? 네, 그렇죠. 스토리지 용량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DHCI의 이런 확장성을 활용하시면 뭐 추가적인 VM 라이센스 같은 거 구성하실 필요 없이 스토리지 용량만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행이 있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HCI를 도입해보고 싶지만 아무래도 고성능 고가용성이 무조건 보장이 되어야 되는 워크로드잖아요. 그렇죠. 금융 쪽 업무가 보통 그러한 업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 DHCI의 고성능 고가용성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업무에 적용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데는 이제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통합 관리가 필수적이고 운영이 굉장히 쉬워야 될 텐데요. 이럴 경우에 저희 DHCI에서 지원하는 HP 인포사이트, 인공지능 비서인 HP 인포사이트라던가 아니면 VM웨어 V센터 연동을 통해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제조 쪽인데요. 제조 쪽은 공장 라인이 멈추면 바로 크리티컬한 손실로 이어지잖아요. 네네. 이런 제조 쪽엔 그래서 이중화가 굉장히 필수적일 텐데 저희 DHCI 같은 경우에는 무중단 이중화를 지원하기 때문에 DHCI를 사용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다 아까 피어 퍼시스턴스 기능이랑 VM웨어의 메트로 클러스터 그 기능을 적용을 하면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중화해서 무중단으로 공장 라인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도 아까 물어보셨는데 저희 DHCI가 2019년 말쯤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이미 꽤
그쵸. 됐네요. 한 네. 1년 정도 됐는데요. 1년 동안 아시아 전체에서 레퍼런스 어카운트가 5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실제 도입되어 있는 대수는 109대 DHCI 장비들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미 뭐 호주라든지 뭐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이 에이펙에 속해 있을 텐데 이런 나라들은 이미 HCI를 뛰어넘어서 맞습니다. DHCI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세그먼트들의 DHCI가 도입되어 있지만 뭐 이런 컨설팅이라던가 금융 쪽 아니면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 아니면 미디어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DHCI를 써보시고 주신 피드백을 보면 가용성이 굉장히 좋고 확장성도 좋고 그다음에 굉장히 빠른 설치랑 배포를 지원하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네. 피드백을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30일 이내에 만족하지 않으면 반품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뭐 저희 님블 장비에 대해서 DHCI 장비에 대해서 불만족한 고객분은 한 분도 없으셨고요. 모든 분들께서 다 만족하시고 한 번 쓰시면 또 쓰시는 그런 장비가 아무래도 저희 장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혜린 대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혜린 대리님이 인공지능 비서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아까 인포사이트 기능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김정수 부장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옆에 비서를 한 명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인공지능 비서라는 게 어떤 기능인지 좀 한번 상세하게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네. 네, 인포사이트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DHCI 장비를 관리하는 분들을 위해서 HP가 제공하는 네. 그 관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명의 관리자다. 네, 비서. 관리자인데 네. 걔가 자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객 장비를 모니터링. 졸지 않고 계속해서 보고 네, 있다. 계속 네. 고객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네. 특히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계속 이제 앞에서부터 통합 모니터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각각의 장비들을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VM웨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하나로 통합 모니터링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그 모니터링 툴의 추세인 AI하고 머신러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장애를 감지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처리한 것들을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고객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포털에다가 다 정리를 해서 고객분들이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장표의 세 번째에 보면 모든 레벨 1, 2 이슈는 자동으로 케이스 오픈하고 해결한다고 돼 있는데 네. 그러면은 HP에는 엔지니어가 레벨 L1, L2가 없는 건가요? 이게 어떤 의미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DHCI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포사이트가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네. 레벨 1, 레벨 2 엔지니어의 역할을 인포사이트 엔진이 대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내가 엔지니어 콜하지도 않고 인포사이트가 알아서 레벨 1, 2 레벨까지는 다 처리해준다. 네, 인포사이트가 자동으로 케이스를 열고 자기가 해결책을 알면 케이스의 해결책을 포함해서 네. 담당자한테 던져주는 형태로 그렇게 그런 방금 말씀 주신 예시도 뒤에 나오나요? 그 케이스 자동화 예시는 네. 오늘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네네. 뒤에 제가 그 유튜브에 다른 소개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이제 추가 자료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설명드릴 인포사이트 포탈이고요. DHCI 장비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인포사이트 포탈에 대한 계정 정보를 발급을 해드리게 되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infoSite.hp.com 이렇게 치시게 되면 이제 인포사이트 포탈의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계정 정보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인포사이트 포탈의 화면에 들어가게 되고요. 네. DHCI를 구매하신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DHCI 솔루션을 위한 별도의 탭이 이렇게 별도의 메뉴로 또 제공을 해주는군요. 네, 그래서 이 DHCI를 찍게 되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DHCI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조금 크게 해서 보시게 되면 네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PRS라는 VM 클러스터가 있고요. 네. 거기에 VM이 34개가 동작 중이고 2대의 물리적인 호스트가 있고 AF40이라는 스토리지 장비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시보드 자체에서도
호스트, VM, 스토리지를 일단 먼저 다 표시를 네. 해주네요. 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통합 관리를 저희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통합 관리를 인포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 화면이 전체는 전부가 아니겠죠? 네,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호스트, CPU, 메모리, 스토리지의 운영 현황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게 이제 그 클릭하면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드릴 다운해서 네. 더 들어갈 수 있는. 메뉴인데 여기 PR에서 클러스를 찍게 되면 이렇게 클러스 그 VM 클러스터에 대한 좀 더 상세 정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리적인 호스트가 2대가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환경에서 IO라던가 응답 시간이 높은 VM들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게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서버 자원 정보들, 그다음에 밑에 조금 잘리긴 했는데 여기 스토리지 운영 현황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다시 오른쪽에 보면 이제 각 그 DHCI 환경 안에서 장비들의 이상 유무가 있으면 이게 네.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가 되는 형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개별 서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서버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는 DHCI 장비의 서버 부분을 네. 한 번 더 네, 하고 네. 들어가는 네. 화면이군요. 네. 네, 그래서 서버 하드웨어 운영 현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으시고 여기 지금 가려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펌웨어라던가 이런 것들 운영 OS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서버의 뭐 서비스 팩들, 펌웨어 버전, 바이오스 버전 같은 것들 다 나오는 네. 화면이군요. 여기서 확인이 다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 CPU 프로세서들에 관련된 정보, 네. 그다음에 로그들, 네. 서버 로그들 이런 정보들도 다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런 식으로 뭐 점검 결과로 문제가 있는 걸 발견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해주게 되고요. 네네. 이게 만약에 당장 조치를 해야 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케이스를 열어서 고객한테 통보를 하는 형태로 아, 그렇게 지원이 되게 됩니다. 자동으로 자기가 케이스를 열어서 통보를 해준다는 거죠? 네네. 그게 인포사이트 비서가 하는 역할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대한 이런 다양한 정보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서버 정보들이었고요. 그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M 단의 정보도 이런 식으로 네.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VM 하나를 찍게 되면 이제 VM 요 개별 VM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응답 시간이라든가 IOPS라든가 이런 정보가 제공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인포사이트가 이제 고객분들이 좋아하는 기능들은 이렇게 응답 시간에 대해서 호스트, 네트워크, 스토리지로 크게 3개의 컴포넌트로 나눠서 어디서 병목이 걸렸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서 네. 표시를 해주는 기능들이 있어서 고객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호스트를 봐야 되는지 서버를 봐야 되는지를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굳이 이런 뭔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서버에 접속을 해서 본다든지 스위치에 또 접속을 해서 본다든지 스토리지에 개별적으로 붙어서 본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 것까지는 인포사이트가 판단을 해서 어떤 컴포넌트를 먼저 보라고까지는 판단을 해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여기 대시보드에 보시게 되면 이제 VM웨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VM이라든가 데이터 스토어, 호스트, 이런 VM 관점에서의 정보들도 여기를 각각 찍으시면 추가적인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DHCI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하이퍼바이저가 EXSI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쫙 보여주는 화면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게 아까 봤던 기능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토리지 쪽 정보인데요. 요거는 뭐 저희가 많이 보여드려서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는 걸로. 네, 스토리지도 자세히 볼 수 있다. 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추가된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이제, 요 화면이 사실은 이제 저희 인포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는 이제 대시보드인데요. 네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스토리지들 운영 현황이고, 여기는 아까 보셨던 이제 VM들 운영 현황,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빨간 박스로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레코멘디드 액션이라고 해서 이제 가상 환경이라던가 고객이 운영하는 환경에 어떤 개선점이 있다면 그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도 저희가 최근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더 살펴보고 이렇게 한번 개선해 보세요라는 레코멘데이션 그런 거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 언얼라인드 IO로 뭐 성능이 이슈가 됐다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지했을 때 요것들에 대한 개별적인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데, 해결책까지. 네, 그래서 그것들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레코멘데이션이라는 탭을 통해서 한 번에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요것들을 다시 이제 풀이라든가 VM이라든가 데이터 스토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다시 소트를 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드릴 다운해서 보는 게 아니라 레코멘데이션끼리만 또 따로 모아놓고 네네. 그 내에서도 또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해서 또 상세하게 볼 수 있다. 네,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예로 제가 VM들 관련된 정보 레코멘데이션만 따로 구분을 해서 여기 맨 위에 있는 것들을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네. 이 VM, NS 다이아그 1번이라는 VM에 대한 상세 정보들이 나오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레코멘데이션 엔진이 감지한 문제점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버추얼 CPU가 CPU 자원이 좀 부족하다는 거를 감지를 한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CPU를 당연히 추가적으로 더 할당을 해라라는 권고 사항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가상화 환경에서 이런 결론을 얻기까지는 여러 명의 엔지니어가 왔다 갔다 하고 스토리지도 보고 하이퍼바이저도 보고 서버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걸 바로 그냥 딱 집어내는 역할을 네.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포사이트가 분석을 해서 네네. 이런 레코멘데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 특징은 이제 곧 개별 VM으로 끝나지 않고 요 호스트, 그러니까 요 VM과 동일한 호스트를 같이 사용하는 VM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요 VM들도 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피어 VM이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리스트업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 VM만 볼 게 아니라 여기랑 같은 호스트에 살고 있는 VM들까지도 같이 한번 네. 볼 필요가 있다까지 네. 이야기해 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 VM들도 공교롭게 다 CPU 사용률이 굉장히 높은 걸 동일한 증상을 또 겪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권장을 해주고 있고요. 또 요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크게 키워서 본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원인은 이제 CPU가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또 다른 VM인데, 보시면 이제 요건 두 가지를 저희가 감지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응답 시간이 높다는 거 하고, 네네. CPU가 오버 프로비저닝 됐다는 두 개. CPU를 더 많이 줬다? 네, 요거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저희가 감지를 했을 때는 우선순위대로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것들을 왼쪽에 놓는 형태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응답 시간이 높은 거를 먼저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오버 프로비저닝을 제가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스케줄링 이슈가 있어서 또 응답 시간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오히려 CPU 코어가 너무 많아서 스케줄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로 이게 인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네, 그럴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통 잡아내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엔지니어가 와서도. 네, 저희가 그리고 사실은 요 자체를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네.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응답 시간 높은 것들을 봐서 저희가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제 밑에 레코멘데이션을 보게 되면 이런 권장 사항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전에 그 권장 사항에서 여기 스토리지가 보라고 해서 여기를 찍게 되면 이제 스토리지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게 돼서 스토리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메뉴를 뒤로 나와서 다시 스토리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링크를 통해서 바로 해당 데이터 스토어로 찾아가는. 네. 그래서 스토리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분석 결과가 이제 SSD 밴드위스가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치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세 가지 조치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 조치사항.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먼저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사실 이제 SS 밴디스가 낮다는 거는 이제 SS를 좀 더 추가하는 거가 사실은 가장 그렇지만 그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권장사항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의 레코멘데이션 엔진이 더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뭐 제가 오늘은 사실 이제 VM 비전은 그동안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사실은 말씀은 안 되는데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저희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거죠. 이게 VM 비전의 그 트리 맵인데요. 보시면 그 고객분들이 특히 데이터 스토어를 운영하실 때 개별 VM들이 특정 데이터 스토어에 몰려 있거나 이래서 성능이 저하되는 것들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희 요 툴로 인해서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보시면 이게 큰 박스가 데이터 스토어고 그 안에 이제 작게 나눠져 있는 박스들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개별 VM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박스들이 그리고 이 빨간 게 이제 응답 시간이 높은 VM들이고 그 색깔이 하얀 거에 가까운 게 응답 시간이 좋은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 시스템을 점검을 할 때 빨간색 위주로 클릭해서 좀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 빨간색 VM들이 특정 데이터 스토어 안에 많이 몰려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데이터 스토어에 있는 VM들을 조금 분산을 해서 I/O 성능을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이라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를 따라가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정도 기능이면 유상으로 팔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풋 사이트는 무료죠, 부장님? 네, 무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객분들이 이 인공지능 비서기능, 요 기능을 잘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네, 생각보다 많은 고객분들이 그 인포 사이트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가상화나 VDI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인포 사이트를 연결해서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화장실을 중간에 가셨던 분이나 좀 늦게 접속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혜린 대리님 웃고 계신데 간단하게 한번 요약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고객분들 중에서 뭐 고성능, 아니면 고가용성, 아니면 확장성이 좀 좋은 HCI에 대해서 찾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좀 더 경제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HCI 제품을 찾는 분들 또는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HCI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님블 스토리지 DHCI가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님블 DHCI는 HCI 2.0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재 HCI 한계를 굉장히 많이 개선하였거든요. 그래서 컴퓨트나 뭐 스토리지가 독립적으로 확장도 가능하고요. 고성능의 빠른 응답 속도 그리고 6.9의 고가용성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데모 보여드린 것처럼 인포 사이트를 통해서 통합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완벽한 HCI 경험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가지고 계신 네트워크 스위치라던가 서버를 그대로 활용을 하셔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DHCI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몇 개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께서는 이제 오늘 통닭의 주인공이 되실 5분의 이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문가분들이 또 계셔서 많은 답변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장상준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님블 스토리지가 트리플 페리티가 기본이라 했는데 보통 많이 쓰는 레이드 5보다 얼마나 더 가용성이 좋나요? 2배인가요? 3배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사실은 공식적인 자료가 있지는 않은데 저희 내부 랩에서 테스트한 걸로는 한 20만 배 정도 더 높은 성능, 레이드 5보다 그렇게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식님,
HP 인포사이트 툴은 AI나 머신러닝 같은 인공지능 요소가 가미된 툴인지요? 아니면 단순히 원격 모니터링 툴인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엔진이 AI하고 머신러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질문 주시네요. 최병감님. 인포사이트 계정은 DHCI를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제공된다지만 공공이나 금융고객인 경우는 외부에서 데이터 센터로 들어온 걸 막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좀 관리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좀 좋은 기능을 못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한데요. 네네. 사실은 원천적으로 폐쇄망을 운영하고 있으면 이 네네. 기능을 사용하실 수는 없는데, 네네. 그 프락시 서버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장비가 그 내부 안에 다른 안전한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내보낼 형태로 그렇게 구성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특히 저희 금융고객사 중에 한 고객사 같은 경우는 프락시 서버를 통해서 인포사이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희창님, 금융권에 있습니다. 기존의 HCI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와 응답 속도 이슈로 주요 업무에 적용이 어려웠는데 DHCI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소 가능한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저희 특히 아까 말씀 주셨던 HCI의 장점인 거죠? 네네. 바이오성이랑 네. 응답 속도. 네. 아까 내용에 나왔던 것 같고요. 레퍼런스도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김태상님, 심플리비티는 최소 구성이 2노드인데 최소 구성은 몇 노드인가요? 아까 이것도 말씀을 주셨겠죠? 네, 2노드 2노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고, 이것도 아까 답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기존 HCI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서 DHCI로 전환 시 하드웨어 재활용 및 라이선스 등 고려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답변 드리기 조금 어렵고 저희가 필요하시면 저희 쪽 프리세일즈 연락을 주셔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이야기하셨던 브라운필드를 활용을 하시면 기존의 서버나 뭐 스위치 이런 걸 재활용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HP 프리세일즈 분 컨택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질문 나왔죠. 한 번 더 또 뭐 정리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타사 대비 DHCI 솔루션의 TCO 측면 그리고 운영과 생산성 측면에서 경영진에게 강조될 수 있는 최대 장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아까 뭐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뭐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용량 면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고요. 뭐 가상화에 사용하시는 압축이나 중복 제거율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또 비용적인 면에서도 설명해드린 것처럼 VM 라이센스가 기존 HCI 대비 적게 필요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용량도 기존 뭐 HCI랑 비교하셨을 때 훨씬 더 적은 용량으로 많은 이펙티브 용량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도입 용량, 도입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확장도 유연하게 해서 또 확장 시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네. 이런 점이 좀 장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서현서님, DHCI 쪽은 HP가 선발 주자인가요? 다른 벤더들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선발 주자는 맞고요. 사실 DHCI를 이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이미 1년 전에 이제 제품 출시해서 판매를 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저희가 선두주자로 보이고요. 최근에 다른 벤더에서 이 DHCI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병감님 또 한 번 더 질문 올려주셨네요. HP 제품 중에 HCI 판매 영역에서 심플리비티 제품도 있고 DHCI 제품도 있는데 어떤 제품이 적합한지 구분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 주셨던 어떤 스토리지의 강점과 연계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혹시 답변 한번 해주실까요? 그거는 이제 그 고객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뭐 소규모 가상화 환경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은
HCI로 구성하셔도 되고 DHCI로 구성하셔도 되는데 뭐 성능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고가형성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확장 시에 뭐 비용 절감 좀 하시길 원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DHC가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인포 사이트에서 일반 서버도 관리되는지요? HP 일반 서버, HP의 DL 서버는 관리가 됩니다. 네. 이것도 아마 답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심플리피티처럼 백업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네. 네, 저희 RMC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나기문님, 기존 서버 스토리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요? 근데 기존에 갖고 계시는 저희 HP 프로라이언트 서버가 있으시면 그거 재활용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스토리지는 저희 HP의 님블 스토리지 새로 도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DHCI 장비도 센 스위치가 필요한가요? 이거는 뭐 답변이 된 것 같고 네. 이더넷 스위치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고요. 레퍼런스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질문을 여기까지 받고요. 지금 채팅창에 저희 또 전문가 분들이 또 열심히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이렇게 저희 영업대표를 통해서라도 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한 번 더 찾아뵙고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HP에서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웨비나에서 발표된 자료는 이제 땡스 EDM을 통해서 PDF로 이제 전달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세션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